제가 사귄 지 2달 차 이후부터 결혼에 대해서 자꾸 쪼우고 주변에서 스트레스로 호소하는 일이 반복되자 점점 침묵하게 되었고 그렇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3번, 4번 정도 싸우고 헤어지고 저한테 새로운 남친이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바람을 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달 동안 2남자를 동시에 만났대요. 2남자에게 신경을 쓰지 못하겠더라고요. 새로운 남자에게 신경을 쓰다 보니 전 남친에게 너무 연락도 안 하고 무신경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거짓말을 하고 새 남친이랑 여행을 갔는데 전 남친에게 전화가 와서 못 받는 일이 생겼고, 이거 큰일이네요. 이게 그래서 두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상대방이 양다리예요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그거 금방 걸려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걸 오랫동안 숨기고 만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 남친이 그날따라 화를 내며 엄청 추궁하고 엄청 서운해해서 저는 궁지에 몰려서 폰을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래도 친구 폰으로 연락 안 하냐고 계속 혼이 났습니다. 결국 그게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일주일 뒤에 이제 결혼할 사람 찾아야겠다고 하며 헤어졌습니다. 그 뒤로 1년쯤 연락을 끊었습니다. 새 남친과 연애하느라. 근데 7개월 됐을 때쯤 제가 새 남친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 새 남친은 전 남친과 너무 다르게 너무 급하게 결혼을 서둘렀고 당장 혼인신고를 해도 좋다고 결혼을 원했지만 어쩐지 제가 부담스럽고 이 남자랑 평생 할 자신이 없어서 이별 통보를 했대요. 되게 아이러니컬하죠. 전 남친하고는 내가 막 결혼하자고 했는데 결혼 안 해줘서 이별을 했고 이 새로운 남자는 결혼을 너무 하자고 해서 내가 이별을 하자고 했어요. 결혼의 문제가 아니네. 내가 보기엔 멘탈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늘상 얘기해 드렸지만 사람의 말을 너무 믿지 마세요. 이 여자분이 헤어질 때 뭐라고 했습니까? 결혼할 사람이 없어서 결혼할 사람을 찾아야겠다고 헤어져 놓고서는 진짜 결혼할 사람을 찾았는데도 결혼 안 했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그렇게 상황에 맞게 둘러대는 행동도 할 수 있고요. 상황에 맞게 자기가 포장해서 자기의 감정을 표현했을 거예요. 이 여자분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순간적으로는 감정이 진실은 맞아요. 이 새로운 남친하고는 너무 부담돼서 헤어진 거 맞고요. 그 전에 있는 남자친구는 결혼을 안 해주니까 결혼할 사람이 찾아야겠다고 해서 헤어진 거 맞습니다. 순간적으로는 진실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을 갖다가 철석같이 믿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큰 상황을 알아야 되는 거지 상대방 말만 믿고 말만 들어주려고 하는 행동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케이스를 보고선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지내다가 원래 SNS를 안 하던 제가 SNS를 시작했고 문득 전 남친은 저랑 처음 사귀기 전부터 하고 있었던 걸 알았기에 아이디도 얼핏 봐서 팔로우로 친추를 했는데요. 받아줬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됐어요. 그러다가 다시 친구로 지내게 되었고 두어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밥 먹고 헤어지고는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또 새 남친이 생겼고 SNS에 데이트하는 사진 올리고 그랬더니 남친 자랑이나 저에게 대시하는 남자들 자랑도 했고요. 그렇게 간간히 연락을 하면서 지냈고 남친 있을 때도 한두 번씩 만나서 식사하고 헤어지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제가 남친이랑 헤어졌고 만나는 주기가 짧아져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게 됐습니다. 간보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고 그 친구가 먼저 연락하는 횟수도 늘어났고 만나서 스킨십도 있었고 깊은 이야기도 간간히 하고 사이도 좀 묘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마음이 있다고는 생각했는데 제가 선도 긋고 도도하게 난 너 만날 마음이 없다는 느낌으로 대했어요. 이때만 해도 저는 미루코님을 알기 전이라 그냥 도도하게만 하면 되겠지라는 마음에 그랬습니다. 사실 이 친구가 그리고 다시 만나고 싶어요. 그렇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 반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마지막 만남의 날이 되었는데요. 갑자기 밥 먹는데 질문을 던졌어요. 요즘 만나는 사람 없네? 없다. 너 인기 많고 대시하는 사람 많잖아. 왜 안 만나? 마음에 드는 사람 없어? 응, 없어. 대시하는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 많지. 근데 내가 어디가 좋을까? 근데 그 2명 다 사귈 마음이 없어. 요즘 그냥 연애 안 하고 싶어. 연애 그거 꼭 해야 되나? 이런 얘기 듣고서도 멘탈 터지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최근에도 상담한 케이스 중에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상대방이 최근에 연애할 마음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런 거 보시면은 인간들이 어떤 말을 할 때 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순간적으로는 진심은 맞는데 그 사람이 원하는 인생이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비혼주의자라고 해서 평생 비혼을 하고 싶어서 비혼주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상황적으로 결혼을 할 만한 상황이 안 되고 분위기도 안 되고 여유도 없으니까 비혼주의자라고 하는 경우가 거의 99%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연애 안 하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연애를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은 지치고 힘들고 쉬고 싶은 상황이거나 아니면은 좀 더 세게 보이고 싶어서 연애를 안 하고 싶어, 연애 그런 거 꼭 해야 되나? 라고 거들먹거리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친구가 약간 리액션으로 야 너 이제 정신 차렸구나 라고 했고, 너는 그랬더니 나도 알다시피 너네는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너랑 사귀면서 깨달았어. 난 연애 안 할 거야.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랬대요. 이 남자는 연애할 수 있을 만한 재주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구도를 만들고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어떤 누구랑도 행복하게 잘 지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만한 방법들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사람만 만나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안 만나고 피하게 되겠죠. 그런 거랑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말만 듣고선 그게 너무 진실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살아가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화가 끝났다고 합니다. 근데 2주 뒤에 갑자기 카톡에 여자 사진이랑 데이트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그 친구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더라고요. 저랑 사귈 땐 자기는 이런 거 절대 안 한다고 싸웠는데 속으론 당황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러다가 이제 미루크쌤을 알게 되었고요. 강의도 열심히 듣고 생방송도 보고 그래서 나름대로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의 6개월, 7개월 만에 연락을 하는 건데 일단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미루코님이 하시는 대로 잘 지내시전을 했대요. 자, 개선하고 싶은 문제 제외가 될까 했는데 당연히 되겠죠. 이전에도 벌써 제외가 됐을 수 있는 문제가 있었고 제외도 하셨었잖아요. 이 생크림파이님의 문제점은 뭐냐? 여러분들 제가 하면 안 된다고 하는 행동은 뭡니까? 눈치 보고 서로 간 보고 상대방이 나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반응 살피는 행동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여기에서 아까 전에 막 대화를 하고 만나기도 했었는데 서로 하면 안 됐던 행동이 아마 이 전 남자친구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 여자분이 나 이제 연애 안 하려고 라고 하니까 포기를 했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갖다가 너무 철석같이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철석같이 믿는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좋은 표현이고, 좀 나쁘게 생각하면 상대방 반응 살피고 눈치 보는 행동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인사이드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상대방의 거부 반응이 나오면은 반응이 흔들려가지고 무너지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러든 안 이러든 제가 뭐라고 했어요? 만나서 데이트만 할 수 있으면 대화의 테크트리 타고 자격심사에서 사귀자고 얘기하라. 제가 분명히 얘기해 드렸죠. 상대방이 뭔 어떤 개소리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내가 연락해서 델미 잡고 데이트에 나오기만 하면요, 대화의 테크트리 작업 딱 타시는 거예요. 자격심사도 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서로가 먼저 나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외 안 된 겁니다. 질문하신 게 뭐냐면 가능성이 없다면 포기해야겠죠? 라고 했는데 가능성이 왜 없어? 여태까지 이렇게 연락된 거는 뭐야? 관계라는 건 연락이 되고 만나면서 어떻게 해나가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남자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 남자분이 이 여자 안 좋아했으면 이렇게 자주 만나서 이런 개떡 같은 대화 나눴겠습니까? 남자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자기가 따뜻한 밥 먹고 효율적으로 행동하고 싶은 세상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남자 좋아하니까 여태까지 만났던 거고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만난 거예요. 내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상대방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온 게 거의 100%입니다. 이 남자는. 근데 이 생크림파이님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생크림파이님이 뭐라고 했어? 이제 연애 안 한다 그랬잖아. 그거 듣고서는 이 남자는 짜진 거죠, 말 그대로. 예. 제가 얘기한 대로 멘탈 잘 잡고 자기가 평온한 마음만 유지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셨으면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가면